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면접관 교육을 막상 하려고 보면 되게 이런 모습이죠. HR에서 당당하게 면접관님들 이거 당연히 참여하셔야 되니까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고요. 대개는 굉장히 바쁘신 줄 알지만 좀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고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 대개 회사가 그렇죠. 예. 그래서 면접관들이 다 현업에서 바쁜데 꼭 이걸 들어야 되냐 이런 반응들이 많고요. 심지어 나 지난번에도 교육 들었는데 그리고 면접관의 직급이 높을수록 또 특히 임원 쪽으로 갈수록 나 뭐 사람 볼 줄 알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교육이 필요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면접을 잘하냐 하면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미 직무중심 채용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키워드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직무중심 채용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뽑을 사람을 각 직무 단위로 지원자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선발을 하는 건데 현업에 계신 면접관분들이 결국 자기가 데리고 일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이제 HR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 이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 면접에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면접관 교육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면접 종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BEI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BEI는 뭐 경험 면접 또는 뭐 심층 면접, 역량 면접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실습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교육 시간이 짧을 때 우선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습 방식으로는 이 자기소개서에 기반해서 어떤 그 샘플을 가지고 오프닝 질문 또는 프로빙, 탐침 질문을 만들어 보는 이게 가장 가볍게 해볼 수 있는 연습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면접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대개의 지원자들이 면접에서 말하는 경험은 한 90% 이상은 자기소개서에 적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지원자가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에는 자기가 입사하기 전에 지원하기 전에 했던 경험 중에서 자신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경험들 위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아무래도 면접에서도 많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면접에서 답변하는 것과 유사한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듣고 거기서 뭘 더 확인하면 좋을지를 질문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아주 좀 도움이 되고요. 평가 기준 우리가 대개 평가 역량을 보고 이게 이거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만 막상 지원자의 경험을 들으면서 이걸 대략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지 그런 눈높이를 맞춰보는 그런 실습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질문법, 두 번째가 평가법에 대한 실습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실제 면접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실습인데 모의 지원자를 앞에 데려다 놓고 하는 그런 형태의 면접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네, 이 시뮬레이션은 크게 세 가지로 또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프랙티스라고 적은 거는 면접관들이 전원 다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조를 나눠서 조별로 내가 한두 번 정도 직접 체험을 해보고 또 한두 번 정도는 관찰하는 그래서 학습 효과는 이게 제일 높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 이거의 또 좋은 장점은 실제 면접관들이 하는 모습을 코치가 피드백도 주고 또 이렇게 따로 평가도 해서 나중에 실제 면접에 배정할 면접관을 선정하는 데도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시볼 방식 같은 경우는 전원 다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 두세 명 정도가 이 교육장소 앞에 나와서 면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관찰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강사가 시연하는 방식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사가 직접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샘플로 보여주니까 모델링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긴 한데 또 우리 실제 그 면접관들이 많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생생한 부분들을 좀 관찰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강사는 되게 이제 1인이다 보니까 강사 혼자서 진행하는 면접은 또 실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방식을 택할지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PT 면접이 있는데요. PT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하는 발표 면접 같은 경우는 자료의 양, 또 발표해야 될 주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실제 면접관들이
지원자가 어떤 자료를 보고 이 PT를 준비해서 들어온지를 알아야 그 발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면접에서 쓰는 자료 그 도구를 보고 실습을 하기도 하고요. 그게 보안상 이슈가 있으면은 그와 유사한 뭐 지난번 면접에 썼던 샘플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답안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답안을 냈을 때에 우리가 이후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추가로 물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방식으로 대개는 실습을 합니다. 한편 PT 면접에서 전공 지식 위주로 진행하는 전공 면접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이 직무 분야에서 지원자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선수 지식으로 갖춰야 되는 그 필요 지식의 범위, 수준 이런 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각각 질문의 그 난이도는 대략 어느 정도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서로 논의해서 정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PT 면접 진행하실 때 유의할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3번에 있는 것처럼 좀 논리가 좀 약하거나 좀 증거가 빈약하거나 한 부분들을 좀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PT가 특히 다른 면접에 비해서 저거는 실제 우리 직무 또는 해당 지식과 좀 맞지 않는 부정확한 내용으로 말했는데 라고 했을 때 6번에 있는 것처럼 그게 틀렸다, 맞다, 그거의 정답은 이거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5번에 있는 것처럼 지원자 간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액티비티 면접이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뭐 찬반형 토론을 비롯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좋은 답을 찾아가게끔 하는 그런 토의 형태의 면접 또는 협상 과제 등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요 그룹 액티비티 면접도 이 그룹 과제 또 진행 방식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그것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내가 관찰하고 기록하고 평가해야 될지를 알게 되죠. 특히 이거는 면접관이 질문을 하기보다 많은 시간 서서 이렇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내가 관찰할 포인트가 뭔지를 잘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겠고요. 3번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지원자가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면접이다 보니까 혹시 예상치 못한 어떤 지원자의 질문, 어떤 행동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를테면 어떤 지원자는 토론을 하고 있는데 거의 발언을 안 하고 있다. 이러면 면접관이 개입해서 뭔가 말을 하게 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게끔 하는데 실습의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네, 그룹 액티비티 면접관이 유의할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면접관이 여기서는 주로 많이 관찰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관찰할 때 어떻게 하시나 보면은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이제 주로 그분을 보시긴 하겠지만 과연 듣는 행동은 어떠한가? 이런 것도 잘 볼 필요가 있겠고 2번에 있는 것처럼 뭐 6명이든 8명이든 10명이든 있을 때에 내가 평가하는 거는 전체 인원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만 보지 말고 어떤 특정 조만 보지 말고 적절히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지원자들의 증거를 좀 최대한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자료 배부를 되게는 많이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이런 자료도 잘 회수해서 평가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롤플레이 면접이 있는데요. 되게 롤플레이 면접은 좀 고객 접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저희 회사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뭐 카지노 딜러라든지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일하시는 행원 선발이라든지 고객 접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 내가 고객을 접할 만한 그런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이 실습을 할 때 역시 되게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나리오를 알아야 되고 또 거기 이제 연기자가 대략 어떤 캐릭터로 설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후의 상황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일단 우선이 되겠고요. 우리가 평가하려는 역량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행동의 예시들은 어떤 게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겠고 역시 여기서도 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롤플레이 면접을 좀 세게 할 때는 뭐 불만 고객 역할을 연기자가 해서 실제 그 지원자 역할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게 힘들어서 막 울기도 하고 뭐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세긴 잘 안 합니다. 지원자 경험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푸시를 하진 않는데 어쨌든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 상황, 반응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다루게 되겠습니다. 네, 롤플레이 면접관이 유의할 사항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연기자라고 되어 있는데 면접관이 연기자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만 되게 그건 좀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면접 이 평가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연기자 역할까지 하라고 이러면은 힘들어하셔서 연기자는 별도로 준비를 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지원자별로 누구는 너무 세게 얘기하고 누구는 좀 약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형평성 있게 좀 진행되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겠고요. 좀 자연스러운 그런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하는 것들 이 중요한데 4번에 쓴 것처럼 요즘은 너무 지원자가 부정적인 그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롤플레이 면접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 면접관들이 과연 평가 역량을 잘 이해하고 증거를 찾아내면서 서로 역할 분담 또 증거 수집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면접관 교육을 어떤 형태로든 대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교육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만족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예, 저희 회사는 이런 면접관 교육 설계, 또 조금 전 사례로 설명드린 실습 운영, 강사, 코치 파견 이런 것들을 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실제 실습을 통해서 면접관 스킬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타사 사례 같은 거 좀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강사, 코치 풀이 있느냐. 이럴 때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봤던 회사들이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요즘처럼 이게 경기가 어려울 때 다른 예산은 다 없애도 이 면접관 교육, BSC랑 하는 이 교육만큼은 꼭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주는 회사가 별로 없더라. 라고 하시고요. 실제 코치의 피드백과 강사의 강의가 이렇게 잘 연결돼서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전문가가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심지어 오이 지원자 정말 우리 회사 지원자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비슷한 지원자를 잘 준비를 해주셨냐고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저희가 뒷단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피드백들을 받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